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페르소나 AI의 유승재 대표라고 합니다. 네, 저희 회사는 주로 AI 솔루션, NLP,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영역에 대한 솔루션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클라우드 비즈니스, 그리고 3단계로는 인베디드 AI 영역에서 하드웨어, 반도체, 보드 타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화면인데요. 딱 보시면 이 초록색 네모 연상이 바로 되는 게 있으시죠? 네, 바로 이제 검색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오픈 AI 로고죠. 네, 바로 검색과 채색 경쟁입니다. 네, 이 검색과 채색 경쟁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 검색을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나와요. 검색 결과가 뭐 1000건입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그 1000건 안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챗은 다릅니다. 챗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걸 핀셋처럼 찝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답 그리고 일 두 가지를 줄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이제는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바뀐 것이다. 네, 결국에는 이러한 챗 GPT의 발생은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의 발전을 굉장히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이슈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AI 하면은 항상 인식이었어요. 인식. 그래서 인식률이 몇 프로야? 뭔가 소리를 글자로 바꾸죠. STT, TTS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인식이 잘 돼? 항상 인식의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인식이 아니라 생성의 싸움입니다. 네, 우리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또는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문서가 만들어지고 또는 나에게 필요한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어떤 생성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인식이 아니라 생성의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질문이 정답이 과연 현답일까? 라는 겁니다. 네, 챗 GPT는 정답을 말합니다. 네, 뭔가 우리가 질문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정답이 무조건 현답이고 좋은 것일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예를 들면 챗봇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객이 내가 구매했던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제 취소하고 싶어 아니면 환불해줘 라고 말했을 때 AI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정답만 말한다면 바로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취소해 줘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니, 고객님 왜 이러세요?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뭐 선물도 드릴게요. 이렇게 꼬셔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정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AI가 해야 되는 일은 어쩌면 고객을 설득하고 목적 지향적인, 우리가 챗봇에서 골 오리엔티드라고 하는데 그런 목적 지향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조금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연어 처리, NLP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우디와 디즈니의 협업을 해서 만든 카인 VR이 있습니다. 또 인텔과 워너브라더스가 엔터테인먼트 협업을 했던 이런 또 서비스가 있고요. 컨텐츠, VR이 있는데요. 이 안에도 결국에는 다 NLP가 있습니다. 네, 이모셔널한 기아차, 그 현대모비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여기에도 NLP가 있습니다. 네, 로봇과의 대화, 되게 유명한 로봇이죠. 네,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네, 지금 챗GPT 시대가 되면서 요즘에 막 뜨고 있는 게 또 VR 그리고 메타버스예요. 잘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AI 어드바이저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메타버스에 키보드가 없으니까요. 그것을 가장 잘해주는 게 챗GPT이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다시 한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가장 중요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NLP, 말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강의도 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은 지식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바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인공지능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뭔가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저희가 고객들을 만나보면 고객들이 되게 이야기하다 보면 막 실망을 하시는 게 아니 그걸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된다고요? 뭔가 얘가 알아서 생각하고 알아서 다 자동으로 안 돼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예.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그 시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인공지식,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기술들이 나와 있고 이것을 저희는 인공지식이라는 용어로 이제 부릅니다. NLP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NLP가 영어로 말하면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죠. 말 그대로 자연어 처리입니다. 자연어가 뭐냐? 자연어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모든 말, 그게 자연어입니다. 그런 말을 자연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 컴퓨터가 알아듣게 만드는 것이 바로 NLP고요. 그 안에는 이해를 하는 NLU, Understanding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을 담당하는 NLG, 자연어 생성이 이제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음성의 대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뭔가 말을 하면 기계가 알아듣고 다시 사람한테 말해 주잖아요. AI 스피커도 있었고 요즘에 리모컨에도 들어가고 많은 하드웨어 기기들에 이제 결국엔 점점 더 음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리 자체가 간단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꿔서 STT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NLU, 네, 이해를 하는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 같은 대화 시나리오죠. 네, 대화 시나리오를 통해서 인식을 하고 답변을 만듭니다. 그 이 답변이 TTS를 통해서 사람에게 다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원리적으로는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챗봇을 만들어 보면 정말 어려워요. 네, 의도나 맥락을 이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텍스트랑 음성 기반의 감정 분석을 같이 써가지고 하나의 값이 네거티브면은 다시 인간이 재학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챗봇을 만드는 것이 되게 어려웠는데 갑자기 생성형 AI가 나타났어요. 특히 언어 모델 쪽에서는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네, 자연어 처리 영역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1세대의 룰 베이스에서 2단계 머신러닝이 나오면서 이제는 룰 베이스 형태의 기계적인 질문 답변, 우리 심심이 같은 거 옛날에 많이 썼죠. 어떤 질문을 하면 답변을 그냥 주는 거예요. 뭘 이해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세대가 되면서 의사결정 트리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조금 더 컨텍스트를 기억하고 하는 그런 대화들을 합니다. 그리고 3세대가 되면서 컨텍스트 스위칭, 그러니까 딥러닝 기술이 적용이 되고요. 훨씬 더 의도 추론이라든지 인식률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전 대화를 기억하거나 문맥을 이해할 수 있고요. 동시에 여러 가지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고 감정 분석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이 됩니다. 그러다가 4세대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제는 멀티모달, 그리고 다중 인터페이스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생성을 통한 결합, 그리고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NLG, 자연어 생성에도 굉장한 혁신적인 인식률을 증가시키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단순히 텍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바꿔주는 정도였다면은 이제는 정말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흥미있어하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어서 학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NLG, 제너레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또 AI 개발의 80% 정도는 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저희 페르소나 AI는 초기에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전 시스템을 통해서 유이어, 동음이어, 다이어 같은 딕셔너리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보트봇을 통해서 봇끼리 대화하면서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고객사의 녹취 데이터가 있잖아요. 콜센터 상담 녹취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텍스트로 바꿔서 집어넣게 되면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랑 같은 이제 군집 분석을 통해서 유사한 데이터들끼리 분류가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를 해서 최종 모델을 분석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돌아갑니다. 네, 생성형 AI가 산업을 변화시킵니다. 좌측에 보시면 텍스트, 이미지, 음성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사전학습을 통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이것은 하위 업무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감정 분석, 정보 추출, 이미지 캡처 네, 이런 다양한 기술들로 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성형 AI는 결합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가장 빨리 받아들인 게 바로 교육이에요. 제가 한 달 전쯤에 교장 선생님들 한 400분을 만나가지고 전남 쪽을 다니면서 이제 강연을 좀 했는데 교장 선생님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가지고 선생님 챗 GPT 아세요? 그랬더니 지금 강의를 5번째 듣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기초적인 강의를 준비했는데 너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교재가 아예 만들어져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미술은 챗GPT를 뭘 가르쳐야 되고 5학년의 음악은 뭘 해야 되고 이게 다 교재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챗GPT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보안 문제가 발생해서 최근에 언론에 좀 나왔었죠. 그리고 12,000줄, 네, 약 12,000줄 정도의 질문을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짜 데이터 편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년 전의 데이터입니다. 물론 며칠 전에 이제 현재의 데이터도 학습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긴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고민과 불만이 많습니다. 이걸 정말 잘 적용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써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많았고요. 저희가 하는 방식은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했습니다. 문서 파일을 넣어서 학습하는 거예요. 다음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챗봇인데 문서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냥 파일만 집어넣으니까 바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끝난 겁니다. 모든 학습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문서에서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네, 이 화면은 주소봇입니다. 주소가 우리가 음성으로 상담사들 많이 녹취되어 있잖아요. 그걸 글자로 바꾸는데 STT를 구글이나 네이버나 아주 좋은 것들이 있지만 어떤 걸 쓰더라도 이 글자가 다 깨져요. 그래서 이 깨져 있는 이 글자를 다시 자연어 처리 기술 중에 추론을 통해서 정상적인 글자로 복호화를 시키고요. 이것을 구주소와 신주소를 행안부 DB에 던져서 다시 유효성 체크까지 해서 DB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그런 주소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키워드만 넣으면 이렇게 봇끼리 대화를 하면서 NLG, 그러니까 보투봇 형태로 공격 방어봇입니다. 기존의 봇에게 어떤 키워드만 넣으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봇 1, 봇 2, 봇 3, 봇 6까지 있는데 각각의 봇들이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디펜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찾은 자료 중에 제일 쇼키한 자료였습니다. 인간과 GPT-4의 성능 비교였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정말 엄청난 그런 GPT-4의 실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 자체를 이제는 뭐 인간 정도 레벨까지는 충분히 이제 따라왔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또 우리가 위협과 고민이 또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마지막으로 그 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검색하고, 현재는 사색하고, 미래는 탐색하라.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